네, 예고해 드린 것처럼 삼침이 뭐예요? 네, 왕초보님들을 위한 또 다른 콘텐츠 시작합니다. 사실 삼침 왕초보님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삼침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전문 의료인들, 그리고 우리 삼침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삼침을 여하이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그 매뉴얼로도 삼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함께 토론하시게 되겠습니다. 삼침 왕초보를 위한 시간, 그리고 삼침이 얼마나 우수한 의학인가를 증거하기 위한 왕초보 시리즈. 삼침이 첨단 의학이다, 동의학의 태면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의학으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삼침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구사되는 요법인지, 그리고 난치병 치료에 과연 유용한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도인이란 누구인가, 그것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삼침법의 창시자 삼도인, 그분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삼침을 원하는 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또 왕초보님들은 실존하는 인물로부터 나온 요법이었어, 그러한 의학이었어,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1973년 9월 26일자 경향신문 DB에서 가져온 삼도인에 관한 기록. 1973년 9월 25일부터 3일 동안 서울 조선호텔에서 제3회 세계 침구학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이때에 수십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경희대 조증강은 삼음양 오행침구학의 원리라는 논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조 광해군 때의 침구학자 황연학 선생이 대성시킨 침구술이다. 2조 광해군 때에 실존했던 인물임을 이 논문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조 광해군 때에는 삼도인과 관련된 어떠한 인물들이 있는지 볼까요? 먼저 사명당 송운대사를 꼽을 수 있겠죠. 사명당 송운대사는 삼도인이 삼침법의 완성을 이룬 후 대민의료봉사를 하고자 나섰을 때, 바로 그때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위생병으로라도 참여할게요 하고 찾아갑니다. 사명당은 여기 건봉사에서 승병들을 모병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야전병원 사령관이 필요했었어. 마침 찾아온 황연학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시죠. 그래서 그를 머리 깎게 하고 모든 절차 생략한 채 당신의 상수 제자로 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동상은 건봉사, 여기서 약 5분, 차로 5분 올라가면 있는 곳이거든요. 그 건봉사 초입에 있는 사명당 동상입니다. 이 동상 뒤에 배경, 이 뒤에 가 보시면 허균이 지은 사명당을 칭송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겨져 있는데요. 허균은 사명당과 약 25년의 연차를 두고 있어요. 사명당이 허균보다 나이가 더 많지만 기록에 의하면
허균과 사명당은 교본이 매우 두터웠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양천 허씨 가문의 허준 선생은 1539년부터 1615년까지의 생을 갖고 계신데요. 허준, 허균, 사명당, 이분들은 관직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허균도 관직에 있었고 허준도 관직에 있었고, 사명당은 승과에 당당히 급제하신 분입니다. 관직에 계셨다고 할 수 있어요. 세 분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생물연대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삼도인은 여기 향리의 의사였기 때문에 생물연대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초계리라고 있거든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초계리, 창원 황씨 집성촌이에요. 그곳에서 출생하시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 간성향교에서 선비 수학을 하시다가 당신의 세 동생과 장조카가 이름 모를 병으로 죽었고, 당신 또한 같은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라는 생각으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여기 삼굴로 들어가셔요. 삼굴, 향로봉 바로 밑에 있는 삼굴. 그곳에서 10수년 의학에 정진하신 후 마침내 당신의 세 동생과 장조카가 죽은 그 병, 또 당신도 같은 병으로 시름시름 앓았던 그 병, 그 병이 오늘날 병명으로 말하면 림프암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림프암의 원인과 치법을 여기 삼도인 침구이교결에 기록해 놓으시죠. 그로부터 150년 후 영국의 토마스 호지키는 삼도인께서 요교를 통해서 발표하신 림프암 관련 그 논문과 거의 똑같은 병리학을 설명하면서 림프암의 첫 논문을 세상에 발표합니다. 서양에서는. 그래서 그 후 그의 이름을 따서 호지킨 림프종 또는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병명을 림프암을 진단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어쨌든 삼도인은 이분들의 이 세 분의 생물연대와 비교해 볼 때 아마도 허균의 생물연대와 비슷할 것 같지 않겠나 추론해 봅니다. 허균보다 오히려 나이가 서너 살 또는 한 대여섯 살 많을 수 있어요. 어쨌든 허준과 동시대의 인물이긴 하지만 허준보다는 어리고 사명당보다도 물론 어리고 아마도 허균과 생물연대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추론해 봅니다. 그러니까 삼침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삼침의 창시자, 그분은 속명으로는 창원 황씨 시중공파 연자 학자 쓰시는 분입니다. 황연학, 속명은 그렇고요. 본명은 여기 사암굴이 있는 동네가 오늘날도 지명이 사암골이에요. 사암골. 그 사암골에 있는 바위에서 득도하셨다 해서 사명당이 본명을 사암이라고 지어주셨던 것에서부터 유래합니다. 사암도인 황연학,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녹화하고 있는 이곳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건봉사, 사명당 송은대사의 동상이 있는 건봉사, 그리고 사암굴, 그리고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 여기 강원도에서 녹화하고 그리고 유튜브 팟캐스트를 통해서 또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삼침이 뭐예요? 전문 의료인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삼침이 뭐예요? 먼저 스타워즈의 한 스틸컷을 빌려옵니다. 또 포스,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신 분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제다이 기사라고 있어요.
첨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그 전쟁의 중심 인물들은 그야말로 무협지에 나오는 그러한 포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스타워즈 제다이의 스승은 요다예요. 요다. 마스터 요다. 영화의 주인공 루크가 지금 요다에 의해서 제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장면. 스타워즈를 기억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포스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스. 인간의 몸에도 포스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휴먼 포스가 있어서 오장육부와 우리 몸의 전신이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생명력 자체가 포스예요. 휴먼 포스. 우리 방송 어렵다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쉬워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보실래요? 초등과학 개념사전에 보면 생명, 살아 숨쉬는 것들의 공통점,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생명이라 한다. 모든 생물의 공통된 특징이다. 생명에 력자를 붙이면 생명력,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포스입니다. 휴먼 포스.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휴먼 포스입니다. 더 포스. 생명활동. 생물은 숨을 쉬고 움직이고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일을 한다. 번식. 생물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남긴다. 생장. 생물은 자라면서 몸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 고로 자동차는 움직이지만 생명체가 아니다. 어쨌든 이 초등과학 개념 이 사전에 보면 우리 몸을 살아 숨쉬고 움직이게 하는 그 힘, 그것이 생명력이고 그것이 휴먼 포스다. 휴먼 포스다. 휴먼 포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초간단 요약. 우리 몸의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톰, 원자로부터 출발해서 분자, 거대 분자, 세포기관, 그리고 세포기관들이 모여서 세포, 그 세포들이 모여서 티슈가 조직되고, 그리고 그 티슈로 우리 몸의 오장육부, 아니 육장육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원자로부터 이렇게 인간이 구성되기까지 전 과정엔 포스가 필요하다. 그 구성이 되기까지 어떠한 포스가 필요합니까? 어떠한 포스가? 저절로 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신체는 약 99%가 수소, 탄소, 질소 및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들은 7년에서 15년마다 완전히 새 것으로, completely new 새 것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포스가 관여한다. 포스가. 그 포스는 사실 경맥과 함께한다. 이것이 삶침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이블을 인용하곤 하는데 비크리스찬이신 분들 양해해 주세요. 경에 이르기를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냐. Then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즉 먼지로부터, 지구의 먼지로, 지구의 원소로, 지구의 분자로, 그것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강의 시간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그런데 주물주는 And the man became a living person. 어떻게 산 사람이 되었다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 산 사람이 된지라. 그런데요, 여러분, 12경맥은
폐경에서부터 기시해서 시작되어서 간경에 이르러서 다시 폐경으로 바톤 터치. 우리 몸의 12경맥의 첫 스타트는 누가 끊냐면 수테움스 폐금경이 끊어요. 다시 보실까요? 인간을 각종 원자와 분자로 조성하신 다음에 코에 호흡력을 불어 주심으로 리빙 파슨이 된지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니 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신에 오장육부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인들, 소년들이 경맥론을 연구해 보니 그렇구나. 폐금경이 먼저 스타트를 끊는구나. 바이블과도 친화적인 경맥론. 그 경맥론, 경맥의 시작은 스타트는 폐경이 끊는다. 인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즉 사람이 호흡을 함으로 아기가 탄생되어서 호흡을 못하면 죽잖아요. 호흡이 생명의 첫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테움스 폐금경으로부터 간경에 이르기까지 12경맥이 계속 우리 몸속에서 포스를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활동력이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질문을 또 하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암찜이 뭐예요? 하고 묻는 거야. 사암두인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제가 여쭤봤거든요. 방송 준비하다가 막힌 게 있어서 그런데요, 사암찜이 뭐예요? 하고 나도 물어봤지. 그랬더니만 사암두인이 경맥의 경기를 포스라 하는데 그 경기의 부침 현상으로 발생하는 병변들을 치료하는 의학이 사암침법이니라. 네, 이렇게 사암두인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죠? 허균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인 사암두인 황연학 선생. 그러면 이번에는 사암침 의학의 그 원리, 근본 원리를 경맥론에서 찾아보십시다. 경맥론.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네, 생소한 단어는 무엇이든지 어려워요. 말씀드렸죠?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Follow me please. 경맥은 기혈이 순환하는 기본 통로이다. 경락계통에서 고추가는 원줄기이다. 경맥에는 12경맥, 12경근, 12경별, 기경팔맥 등이 속한다. 일단 여기에서는요, 12경맥만 알고 계셔요. 왕초보님 여러분들은 12경맥만 그냥 기억해 두세요. 경맥들은 여기선 12경맥, 그 12경맥들은 자체에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요, 오늘날 제도권 의료계나 TCM이나 재하침쟁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구수하는 그 이른바 채침이라고 하는 것, 뭐 동시침이든 뭐든 하여간 사암침법 외에 일반적인 침술은요, 여기 경맥론에 의한 이 문구, 여기에 해당되는 침법은 아니에요. 왕초보님들, 일반 침술과 사암침이 무엇이 다른가 궁금하시죠? 여기 미국 국립보건원에 들어가셔서 아키팡처하고 치면 수백 편의 논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의 논문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그 침술은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 머리가 아플 때 반응하는 경혈들이 매뉴얼로 제공되어 있어요. 제시되어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
특정 경혈의 침을 찌른다. 허리가 아프다. 특정 경혈의 침을 찌른다. 눈이 아프다. 특정 경혈의 침을 찌른다. 소화가 안 된다. 특정 경혈의 침을 찌른다. 말하자면 페인 클리닉이에요. 통증 클리닉. 그러니까 경맥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이 경맥론의 원리는 적용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침법에서는 only 사암침법만 이 원리를 적용하는 의학입니다. 이를테면 12경맥은 각각의 포스가 있다. 즉 경기로서의 포스가 있다. 수 태음습 폐금경은 태음습이라는 포스, 위경은 양명주라는 포스, 비경은 태음습이라는 포스를 가지고 있으며 대장경은 양명주라는 포스를, 쉼경은 소음군화라고 하는 포스를 가지고 있고 방광경은 태양한수라는 포스를, 신경은 소음군화라는 포스로, 소장경은 태양한수라는 포스로, 심포경은 고름풍이라는 포스로, 담경은 소양상화라는 포스로, 간경은 고름풍이라는 포스로, 그리고 삼초경은 소양상화라고 하는 경기로서의 포스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그가 속한 장부의 기능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게 한다. only 사암침에만 그 경맥론의 핵심 원리가 적용됩니다. 폐경은 태음습이라는 경기로 그가 속해 있는 폐라는 호파라는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오거나이즈함과 동시에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요, 각각의 경기는 기량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fight와 flight,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때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부교감신경은 잠시 쉬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강력한 에너지가 증폭이 되거든요. 싸우거나 도망갈 땐. 그런데 언제까지나 모든 활동이 그렇게 액티비티한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상황이 끝나면 교감신경은 상도의 수준으로 조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동을 액티비티하게 또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작용과 반작용, 반작용과 작용의 기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온몸의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우리 몸의 경맥 시스템 역시 그러하다. 폐경은 위경과, 비경은 대장경과, 심경은 방광경과, 신경은 소장경과, 심포경은 담경과, 간경은 삼초경과 함께 기량적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 항상성의 부침이 깨졌을 때 사암침으로 조절해 주어서 인체의 항상성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 이것이 사암침법의 근본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왕초보님들, 우리가 흔히 폐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계셨던 이름은 수태음 폐경이에요. 그런데 원래 풀네임은 수태음습 폐금경입니다. 줄여서 폐금경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폐금경의 경기로서의 포스는 태음습이에요. 폐경 경맥, 그 경맥의 위치는 오행상금. 오행상금 이것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폐경맥은 태음습이라는 그 경기, 그 포스로 허파의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오거나이즈 한다.
그것이 폐경과 관련돼서의 폐경의 보수입니다. 일단 시작은 폐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참견하네. 왕초보. 그래, 삼침의 원래 창시자가 창원 황씨 연학이라는 분이었고, 그가 사명당을 도와서 임진왜란에 참전하셨던 분. 허균과 생물연대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 다 좋아. 그런데 나는 침술 자체를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서의학 계통의 일부 근본주의자에 속한 서의사들 중에는 한의학? 그게 의학이야? 삼침은 고사하고 이 침술 자체도 나는 못 믿겠어 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경락을 운우네, 지금이 어떤 의학 시대인데 침술을 운우네, 다 헛된 거야, 부질없는 거야, 근거 없어, 비의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한 발자국도 못 나가지.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WHO에 들어가 보십시다.